스타일과 승부가 살아있는 닷소배 직장인 바둑대회 SG골프와 고용노동부의 최종국입니다. 김영환 구단의 해설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결국 1대1 최종국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번 직장인 대회가 9번째까지 맞게 되다 보니까 전체 팀들이 이 전력이 다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전력이 제가 볼 때는 작년보다는 좀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네. 글쎄요, 3대3 릴레이를 또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변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종국에 이제 3국 선수들이 출전을 할 텐데 아무래도 저희가 예상하는 선수들이 출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선수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최종국에 어떤 선수들이 등판하게 될까요? 대국장 함께 가보시죠. 다시 1대1 원점 승부가 됐습니다. 긴장하고 있을 우리 선수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SG 골프 선수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와, 1대1이 됐습니다. 네. 네, 대국 들어가기 전에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첫 판 지고 나서 네. 페어에 못 나가고 나서 3국으로만 갔으면 좋겠다고 계속 간절히 응원을 했는데요. 네. 근데 저한테 기회를 주게 돼서 네. 팀원들한테 너무 고맙고 네. 제가 보답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상대팀에 대한 정보 가지고 계신가요? 1국에서 마지막으로 나왔을 때 본 게 전부긴 한데 네. 시간이 되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침착하게 잘 두셔서 네. 네, 제가 초입기로 요행을 바라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각오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꼭 상국을 이겨서 다음 네. 판에는 좀 더 연습을 많이 해서 네. 예, 그런 기회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예, 네. 일단은 제가 이기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최대한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중하는 모습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용노동부 선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겠어요.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아쉬운 게 사실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남은 판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3국 전략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일단 마음을 비우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그래도 조금 각오, 힘차게 한 말씀 해주시죠. 마지막이니까 후회되지 않도록 네. 열심히 두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양팀 모두 선수들 대단한 각오일 텐데요. 우리 모두 힘차게 한번 화이팅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스타일과 승부가 살아있는 대회 닷소배 직장인 바둑대회입니다. SG골프와 고용노동부의 1대1 동점 최종국이 이어지는데요. 역시 저희가 예상했던 선수들이 출전을 하네요. 네, 고용노동부에서는 릴레이 대국에서 이제 마지막 주자로 나왔던 박민수 선수가 출전합니다. 자, 이어서 SG골프에는 에이스라고 불리우는 김준상 선수가 출전하는데요. 글쎄, 오히려 자꾸 주위에서 에이스, 이 선수는 무조건 이기는 선수, 이거는 사실 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이렇게 1대1 동점인 상황에서 최종국에 앉는 선수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김준상 선수가 1대1 대국에서 마지막 3국에서 한번 패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이제 SG 골프 입장에서는 무조건 우리 팀이 이겼다, 1대1 되는 순간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3국에서 패한 적이 있습니다. 자, 서로 덤배팅 결과 6집 반을 적었고요. 돌가리기 결과 고용노동부 박민수 선수 쪽에서 흑을 주게 됐습니다. 네. 자, 초반 외목을 들고 나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박민수 선수가 굉장히 힘이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전투가 굉장히 강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3대3 릴레이 대국에서도 글쎄 마지막에 이제 좀 불리한 바둑을 수일기가 좀 정확했어요. 네. 좀 어렵지 않나 싶은 바둑이었는데 그 바둑을 결국에 역전까지 만들기는 했어요. 네, 상대방의 실수를 좀 등에 입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수일기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정확한 부분을 보여줬거든요.
예전에는 사실 뭐 저렇게 두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흙이. 그렇습니다. 저기 오면은 이제 백이 이쪽 와서 여기 이제 들여다보고 네. 뭐 이렇게 이제 뛰게 돼서 안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좀 바뀌고 있어요. 그 네. 두 칸 높게 뒀을 때 흙이 뭐 한 칸이나 그런 수를 두질 않아요. 네, 지금 뭐 눈목자 뭐 저렇게 두는 수, 뭐 이쪽으로 이제 먼저 가는 수 여러 수들이 나오면서 예전 정석과는 좀 바뀌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제 알파고는 붙이는 수도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지금과 같은 진행이 될 때 상변 화점에 백이 와 있는 결과, 뭔가 좀 싸움에 있어서 불리한 결과가 만들어지기도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원래 상변에 저기 돌이 있을 때는 흙이 좋지 않다는 거였거든요. 네. 원래 이 정석이 쉽게 뭐 인원 정석이 되더라도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정석으로 본다면 뭐 인원 정석이 되는 건데 다음에 원래 백이 여기를 둬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백들이 먼저 와 있으니까 흙이 좋을 일이 없는 거였거든요. 이런 것이 다 지금 바뀌고 있어요. 자, 선수들을 보니까 긴장감이 여기까지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요. 또 오히려 긴장은 김준상 선수가 더 될 겁니다. 아마 박민수 선수도 지금 실력이 상당하긴 합니다만 또 김준상 선수는 사실 뭐 입단대에서 2등까지 입단을 하는 건데 3등을 해서 입단을 못한 선수이기 네. 때문에 거의 뭐 입단 문턱까지 들어간 선수고요. 박민수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전국권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김준상 선수는 뭐 꼭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박민수 선수는 상대방이 강하니까 오늘 저도 그냥 뭐 부담 없이 터보자 이러면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김준상 선수가 가만히 늘었거든요. 네. 최근 또 많이 두어지죠. 아래 백이 여기서 또 젖혀가고 여기 나와서 끊고 오늘 이 바둑을 승리하는 팀에서는 16강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 이번 대회 신생팀이기도 하죠. 네. BGF 리테일 CU를 만나게 됩니다. 네, CU 팀은 뭐 바둑 리그에도 지금 참가를 하고 있는 팀인데 네. 직장인 바둑 대회도 이번에 출전합니다. 직장인들의 실력은 과연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이렇게 되니까 환원이 됐어요. 그러네요. 지금도 나가는 수를 꼭 받아야 할까요? 글쎄, 지금 변 쪽으로 끊어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변 쪽으로 뭐 젖혀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돌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젖히고요. 끊어서 뭐 이런 싸움도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김준상 선수가 결국은 본인의 기풍을 전투형이라고 적었거든요. 프로필에요. 네. 근데 원래 김준상 선수는 전투형의 선수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입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공부를 하고 할 당시에는 전투형은 절대 아닙니다. 네. 자신의 바둑 장점에 있어서 후반이 강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후반이 굉장히 강한 선수예요. 특히 뭐 끝내기 부분이라든지 형세 판단 이런 것이 아주 이제 장점이기 때문에 사실 전투가 강한 선수들은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후반이나 끝내기가 좀 약한 선수들이 많아요. 네. 아무래도 전투가 강하다 보면은 뭐 대마를 잡거나 차이가 많이 벌어지거든요. 후반이 그렇게 뭐 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박영훈 구단처럼 본인은 공격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냥 뭐 혼자만 우기는 거죠. 네. 아니면 바람을 적었을까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굉장히 정수대로만 두죠. 예. 1, 2 비전 뭐 그렇게 멀리 가지도 않고 1, 2 비전 그리고 좀 어렵게 두지도 않고요. 기본형에 충실하면서 이렇게 판을 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대방이 좀 무리를 하거나 실수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강하게 두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뭐 도발을 하거나 어렵게 만들지는 않아요. 외목에 있어서도 안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정석 정말 많거든요. 이렇게 두니까 좀 간단하네요. 그러니까 기력이 조금 약하신 지금 이 시청자분들은 외목은 보통 이제 소목 들어가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소목 들어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하면은요 가장 쉬운 거예요. 여기를 봤을 때 이제 흙이 이쪽 부분으로 오게 되면 한 칸 띄어서 뒤에서 확실하게 살아두면 되고요. 가능한 겁니다. 그쪽 한 칸요. 그다음 또 우변 쪽 두 칸 띄겠죠. 다가서 보고 싶기도 했었는데요. 네, 다가서는 쪽이 더 마음에 드는데요. 지금 두 칸을 띄게 되니까 우삼 쪽 이제는 이 부분도 받아야겠죠. 한 칸을 띄거나 해서 집으로도 크고요. 다음에 이 진입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이 이 모양과 이 모양은 거의 비슷하죠. 네. 백은 지금 이쪽을 들어오고 싶어요. 백도 상변에 문이 열려 있기는 한데요. 네. 그래도 지키는 쪽보다는 들어가는 쪽을 선택하고 싶군요. 자, 김준상 선수도 하변을 침입했고요. 철주로 내려선다면 가장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흙이 뭐 이렇게 내려서면 가장 쉽죠. 백은 입구자를 두거나 아니면 여기를 이제 붙여서 두는 정도고요. 우변 쪽을 키워가는 방법. 지금도 중앙 붙이는 것도 가능할까요? 이렇게 붙이는 수요? 예. 지금도 가능은 합니다. 붙이면 주변 배석에 맞게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요 흙이 좀 껍질만 남는 것 네. 같아요. 이 세력을 뭔가 좀 이용을 해서 모양을 키우거나 해야 되는데 모양을 키우기는 또 쉽지 않아서요. 뒤쪽에서 바로 결행을 해가는데요. 자, 두 선수 시간은 뭐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준상 선수가 한 1분 정도 네. 소비를 하고 있고요. 자, 정석 진행에 있어서는 손이 빨라집니다. 자, 한 칸으로 두 점을 제압하는 것까지. 이 모양은 이제 지금 백이 한 칸을 띄어서 두었는데요. 또 이렇게 둘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확실하게 지금 잡혀 있는 거고요. 이 수는 모양을 이제 조금 더 키우는 의미는 있지만 네.
조금 다릅니다. 나중에 이제 완벽하지는 않은 건가요? 흙이 이쪽을 잇고 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띄어서 움직이는 수단도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 이제 흙들이 왔을 때는 움직이는 맛, 이쪽 부분에 이제 뭐 활용 이런 수들이 듣거든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좀 알기 쉽게 바둑이 짜여질 때는 그 다음에 좋은 자리가 어딘지, 대세 자리가 어딘지 찾기가 참 어려운데요. 네. 일단은 백도 좌변 쪽을 받아야겠죠. 날일자로 받을까요? 아, 이렇게요. 조금이라도 더 집을 키운다. 네. 그냥 받는다면 2칸 정도. 네, 한 칸을 띄었네요. 2칸 정도면 가장 무난한 거고요. 네.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간다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크게 짓는다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두는 건데요. 네. 오히려 뭔가 좀 얇아지는 거예요. 흙돌이 이런 곳으로 오고 하게 되면 나중에는 흙이 오히려 뭐 이런 곳에 침입하는 수단도 있고요. 오히려 뒤에 맛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예. 한 수를 더 과일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어요. 자, 서로 큰 곳을 차지하고 있고요. 사실 흙이 이제 저 상변이냐, 지금 상변을 들어가기 전에는 둘 수 있는 곳이 한 2곳 정도 있었거든요. 상변이 아니었다면 어디가 있었을까요? 하변도 눈이 가고요. 네, 일단 뭐 모양 큰 쪽을 한번 살펴본다면 하변하고 상변이었거든요. 네. 하변 쪽을 갈 수도 있었어요. 하변을 간다면 지키는 정도인가요? 하변을 간다면은 이렇게 하나 붙여두고요. 받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뛰거나 날일자를 가거나. 백이 끊는다면 한 점을 이제 버리는 쪽이 되고요. 두지 않는다면 다음 또 밀어가는 자세가 좋으니까. 어디가 좋다 딱 말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어렵네요. 자, 상변을 하나만 물어보고 다시 또 중앙을 두어 갑니다. 선택권을 김준상 선수에게 넘기는 걸까요? 글쎄 지금 좌변보다는 지금 사실은 하변이나 이런 곳을 두고 싶은 곳이었고요. 거기도 뭐 좋은 자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변이나 이 상변 쪽을 두고 싶은 곳이었고요. 받아야 할까요? 저기는 받아야죠. 안 받으면요, 이거는 이제 끊어져서 뭐 이쪽을 뻗게 되면 이 넉점이 이제 공격을 당하겠죠. 그렇다고 이제 중앙 쪽을 두게 되면 이는 단수를 당하고 하는 자체가 집으로 워낙 커요. 이런 거 당하는 순간에 여기 쌈짓 뜨고 살아야 되고, 네. 백집은 또 아주 단단하게 크게 나고요. 뭐 근데 어차피 둘 거라면 끊겨 있다고 보고 중앙 쪽을 먼저 두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것은 중앙 쪽이 계속 부담이 남기 때문에 중앙을 한 수로 완벽하게 산다면 중앙을 둘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계속 부담이거든요. 자, 박민수 선수 세차게 내려놓았는데 네, 뭐 착지면 기압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어요. 네. 조금 아까운 의미도 있습니다. 이쪽을 이제 움직인다, 이런 뜻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여기가 흙돌이 있는 경우에 움직이면 아주 강력하죠. 근데 여기가 없는 상황에서 움직이는 것은 지금 움직이기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뛰게 되면 끼우는 수가 있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끼우는 수가 없어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백에게 있는 곳을 당하게 되면 움직이는 의미가 없죠. 네. 백은 확실하게 살고 이 모양 오히려 지워지고. 괜히 흙돌만 뜨겠어요. 네.
그래도 일단 변 쪽을 하나 붙여서 더 물어볼까요? 그래요. 붙인 다음에 이제 젖혔을 때 다음에 끼우는 정도인데 네. 치고 지켜버리면 이런 교환이 득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쪽 젖히는 약점만 남게 되고요. 그럼 실전도 붙이면서 넘어가기만 하더라도 별게 없을 수 있겠네요. 지금 젖혀갔는데 글쎄 끊기만 해도 뭐 수가 있을까요? 끊는 수도 가능해 보이고요. 입구자로 붙여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자. 실전은 끊어갔네요. 네, 지금 흙은요, 뭐 이 정도입니다. 단수 치고, 네. 순한 것 같은데 치고. 다음이 별게 없어요. 뭐 이쪽 뻗는 정도인데, 맞게 되면. 그래도 한 점 잡을 수 있지 않나요? 저 한 점은요, 의미가 없어요. 아래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오히려 버리고 이쪽을 선수로 교환하는 것이 낫지. 네. 지금 여기까지 거의 굴복을 시켜야 되는 모양입니다. 이 모양은 여기를 굴복을 시키지 못한다면 흙이 이렇게 둬야 되거든요. 이렇게 두고 넘어가요. 아주 깔끔하게 넘어가는 거고 네. 이 약점은 계속 남아 있고요. 여기를 이제 쳐서 굴복을 시켜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때려내고 이렇게 뻗게 되는데 끊어지는 약점은 그대로 있고요. 이제는 이쪽 맛이 좀 달라졌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교환들이 흙은 득이 없는 겁니다. 그 와중에 또 있기까지 했네요. 있는 것은 지금은 돌림을 당하면 너무 괴로워요. 또 여기를 뽑게 되면 네. 후수죠. 지금 하변이 아주 큰데 후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손을 빼면 여기 단수 칠 때 너무 괴롭고요. 이것도 따내야 하는 걸까요? 지금은 안 따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뒤에서 단수를 치고 때려내면 또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두는 거죠. 네. 생각보다 그렇게 뭐 큰 집은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사실은 이 단수는 글쎄요, 김준상 선수가 조금 어떻게 보면 더 욕심을 낸 거예요. 네. 이렇게 받아주니까 오히려 또 득이 됐습니다. 바둑이 팽팽하게 흘러갔었는데요. 일단 좌변 쪽에서 그 전까지는 흙에 뭐 실수가 잘 안 보였거든요. 근데 좌변 쪽에서 좀 많이 당했어요. 좌변을 하는 동안 백은 이 하변 쪽까지 지금 왔거든요. 이렇게만 돼도 바둑이 좀 백 쪽으로 기운 건가요? 네. 셋. 자, 거기에 네. 고용노동부 박민수 선수는 초읽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김준상 선수도 한 1분여 정도 남겨두고 있고요. 근데 그 알파고와 이제 당시에 이제 막 대국이 있었잖아요. 근데 알파고가 뭘 잘 두는지 모르는데 네. 항상 보면은 어느 순간 보면은 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바둑이 지금까지 흐르면요 벌써 백이 우세해요. 형세가. 모양 보면은 우변 쪽 모양, 이 하변 쪽 모양 크기가 거의 뭐 비슷합니다. 네. 이 모양이 뭐 얇기는 하지만 일단 모양으로 대충 보면은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좌하기, 좌상기, 좌변까지 합쳐서 이 모양이 상변 모양보다 크지가 않죠. 우상기 쪽 하나 있는데요. 백에 이 모양보다 더 크지가 않아요. 네. 거기에 덤도 있죠. 20초. 하나. 프로끼리의 대국이라면 더 이상의 역전은 어려운 바둑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프로끼리도 이런 바둑 역전 많이 당하는데요. 네. 1624들 정도면은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뭐 몇 대 몇 나오잖아요.
한 65대 35 정도나 7대 3 정도까지 나올 겁니다. 이 정도면. 뭐 두어진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7대 3이면 많이 벌어졌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뭐 정상급 기사들이면요, 이거는 뭐 거의 승부가 끝났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박민수 선수가 우변에서부터 어렵게 싸워보고자 붙여서 끊어갔습니다. 박민수 선수가 실력이 확실하게 좀 강한 선수입니다. 예. 저는 보고만 보더라도요, 그냥 평범한 동네에 뭐 지나가는 검객 정도는 아니에요. 네. 네. 이런 자리에 약점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고수고요. 네. 자, 노림수도 강하고 거기에 수익끝까지 20초. 뒷받침이 잘 되는 선수인데요. 둘, 셋, 넷, 다섯.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김준상 선수는 가장 쉬운 수만 골라서 두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정말 뭐 고수죠. 네. 쉬운 수만 두고 있는데 상대방은 어디를 둬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어렵거든요.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또 판은 끌어가는 입장이니까. 네. 이 무슨 예전 이렇게 보면은 뭐 무림의 고수들은 혈 하나로 상대방을 기절을 시키고 뭐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혈을 그냥 꼭꼭 집어가는 거죠. 그냥. 네. 어? 지금 그걸 노렸던 거예요. 박민수 선수가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가 이어져 있어야지 이런 노림이 되는데 네. 지금은 박민수 선수가 이거 두고 난 다음에 지금 뭔가 느낀 것 같아요. 아, 일단 충머리 방향은 잘 사용을 했으나. 네, 지금 여기가 일단 최소한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네. 아마 이어져 있었다면은 백이 이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는 상황이 됐다면 백은 아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받았을 거예요. 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큰 손이 없죠. 30초 여기까지면요. 입니다. 네, 본인도 지금 뭔가 잘못됐다 네. 이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요. 백은 아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붙여가는 것이 맥주입니다. 축은 아닌데 장문이거든요. 자, 김준상 선수는 중앙 나를자 정도로 확실하게 지켜둡니다. 근데 이 모양 자체가 어떻게 보면 흙이 또 상당히 이득을 본 것 같죠? 백집 다 없애고 흙은 집 만들고 이득인 것 같은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요 흙이 손해 본 거예요. 아니, 그래도 20초. 넘어왔는데 손해를 하나. 봤어요. 예, 여기 이렇게 두터워졌죠. 뭐 이런 곳 이으면은 넷, 여기 집으로도 맷집한 거 없고요. 여섯, 이건 오히려 해서 일곱. 백을 두텁게 만들어주고 집으로도 손해를 본 겁니다. 큰 득은 아니더라도 조금 좀 챙겨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지도 않은 거군요. 네, 손해예요. 아, 그 자리도 정말 좋은 자리예요. 그렇죠. 지금 이 부근 집이 커지고 있고요. 뭔가 자꾸 중앙으로 또 오게 되면 여기 끊어지는 약점도 신경이 쓰이거든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흙 두 번 남았습니다. 네, 박민수 선수 최읽기 1회를 사용했습니다. 승부수를 던질 만한 곳을 찾아보고는 싶은데 백이 곳곳에 좀 단단하게 정리가 되어 20초. 있어서요. 하나, 둘, 하중앙 모양을 좀 기대해 봐야 될까요? 여기는
누구 집이 더 많이 날지 몰라요. 사실 뭐 백이 이런 곳 네, 여기 있는 것이 굉장히 크고요. 이쪽 아니고 이쪽 모양만 본다면 이런 곳을 하나 띄워두더라도 여기 지금 흙집이 별로 날 모양은 아니죠. 오히려 이 백집이 날 가능성이 더 높죠. 그 중앙 늘었던 걸로 백이 띈 방향 쪽을 먼저 두었더라면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맞북이죠. 이쪽을 젖혀서 이 부분에 이제 맷집 대지는 맷집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네. 이런 집이 또 솔솔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흙도 집이 잘 생기는 모양이 아닙니다. 네. 이쪽도 가전자 모양 갈라지게 되고. 셋, 이제는 또 상대방이 조금 무리를 한다 하면은 또 바로 응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수들은요, 본인이 약한 데서는 잘 안 싸워요. 유리할 때는. 본인이 약한 데서는 정말 뭐 고개 푹 숙이고 살려만 주세요 하고 있다가 본인이 이제 강한 데서 상대방이 하나, 뭔가 이제 시비를 둘, 걸어오면 거기서는 또 넷, 확실하게 응징을 하죠. 네. 여섯, 왜 SG 골프의 에이스라고 불리우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한 판인데요. 이십초 정말 뭐 무리하지 않고 편안하게 넷, 정수대로만 넷, 두고도 바둑을 다섯, 이긴다. 정말 여섯, 뭐 바둑 쉬운 거죠. 일곱, 여덟, 아홉, 그곳은 그냥 넘어가요. 지금 뭐 저것은요, 일단 우세를 의식한 수입니다. 그리고 저것이 어떻게 보면요, 또 힘을 비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잡는 것은 아니고 힘을 비축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흙이 안 된다면 이런 것도 와서 여기 지금 연결도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돌 공격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중앙이 또 집이 됩니다. 이십초 하나, 3대3 릴레이 바둑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추격을 보여줬던 박민수 선수인데요. 자, 과연 오늘 이 종반에서는 어떨까요? 일단 흑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따라 붙어야 할까요? 지금 그런데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집을 한번 본다면요, 흙이 나중에 뭐 이렇게 이런 모양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내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십초 하나, 이렇게 됐을 때 흙집이 둘, 셋, 여기 8집이에요. 한 15, 17, 20, 32, 40, 50. 여기 뭐 막아야지 한 55집 납니다. 거의 한 50집 정도로 봐야 됩니다. 네. 백은 여기가 거의 한 25집은 나요. 35, 42, 뭐 50집은 현재 나 있는 거면 어떻게 당하더라도 50집은 나 있어요. 네. 근데 두터움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불어날 수 있는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뭔가 지금 중앙 쪽도 오히려 흙이 상당히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어디가 위험한 거죠? 지금 이제 이 돌 지금 뭐 붙여가고 있거든요. 네. 뭐 이렇게 뻗으면 쉽게 또 밀고요. 밀거나 뭐 다릴자를 가도 되고요. 뭐 이쪽으로 가도 되고. 네. 이 두 점이 또 상당히 약해지는 겁니다. 이 돌을 뭔가 공격하는 듯한데 위험한 돌은 이 돌이에요. 네. 이는 날일자 한번 갔을 때 백은 한 5집은 불어나고요. 흙은 한 2집은 또 줄어드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한 7집 차이가 나거든요. 자, 김준상 선수 전투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안 보여주면은 김준상 선수는 전투형은 확실하게 아닙니다. 오늘 단 한 번의 전투도 없었던 거죠. 네. 20초. 하나, 둘, 셋, 3대3 릴레이 대국에 이어 이번 대국에서도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수는 악수죠. 오히려 지금 여기 이쪽 부분이 두터워지니까 이쪽이 신경이 쓰이고 지금 어떻게 바둑을 이렇게 두면서 본인이 전투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렇게 두고 전투형이면은 전투형 아닌 기풍이 없을 것 같은데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박민수 선수 지금 일단 후반에 힘을 내고 있어요. 김준상 선수가 이제 조금 느슨하게 두고 있는데 아무튼 힘을 내고 있습니다. 밭소배 직장인 바둑대회 SG골프와 고용노동부의 경기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